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카놀라유 사용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후 새로운 이야기에 당황해하시는 부모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식 시기와 영유아 시기에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름 중에서 카놀라유를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이유와 사용량과 카놀라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아기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은 시간 내서 볼만 할 겁니다. 좀 새로운 이야기라서요. 이유식과 유아식에 기름을 첨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후 첫 몇 년간은 아기가 폭풍 성장하는데 이때 아기의 두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음식에 첨가하는 것은 두뇌 발달과 시력 발달에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지만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방산인 오메가6 지방산 역시 기름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보충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유식 시기에 첨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식물성 기름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첨가할 때도 사용하고 조리할 때도 사용하고 나이 제한 없이 이유식과 영유아 시기를 지나 나이가 들어서도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카놀라유를 권장하는 것일까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어느 것이나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카놀라유를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놀라유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고요. 오메가6 지방산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균형 잡힌 기름이고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적고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카놀라유는 맛과 향이 거의 없어서 음식 식자재의 고유의 맛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이유식 시기에 음식 고유의 맛을 익히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제 카놀라유는 고온에서 요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조리하는데도 편합니다.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균형 잡힌 오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영유아기 영양 보충으로는 수많은 기름 중에서 카놀라유를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그럼 카놀라유 중에서는 어떤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놀라유는 정제 카놀라유와 냉압착 카놀라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유식 시기나 영유아 시기에 첨가하는 용도로는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정제 카놀라유입니다. 영양적으로는 정제와 냉압착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시기에는 냉압착 카놀라유의 장점인 맛이나 향보다는 불순물이나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을 좀 많이 제거한 정제 카놀라유가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판 이유식이나 분유 등에 첨가되는 카놀라유로는 거의 다 정제 카놀라유가 권장됩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아기용으로 시판되는 카놀라유는 거의 다 정제 카놀라유입니다. 참고로 마트에서 시판되는 대부분이 정제 카놀라유니까 구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래도 나는 걱정된다. 그럼 냉압착, 유기농, 넌 GMO 카놀라유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정제 카놀라유를 더 권장합니다. 다른 오일은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오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카놀라유를 첨가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이유식과 유아식을 먹는 경우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함인데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으로는 카놀라유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들기름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할 때 이유식 음식에 첨가해서 먹이는 용도로는 카놀라유가 제일 무난하다는 겁니다. 조리할 때 다른 기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리할 때도 카놀라유를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만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명확하게 이렇게 먹이라 이런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집에서 만드는 이유식의 경우 이유식 초기에 하루에 2.5cc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서 이유식 100g에 한 티스푼, 다시 말하면 5cc 정도 첨가하는 겁니다. 후기부터는 하루에 15cc 정도 먹어도 되니까 적당히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새끼를 먹는 경우 한 끼당 5cc 이렇게 첨가해도 됩니다. 꼭 이 정도 먹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적당히 조절해도 됩니다. 이유식에 지방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도 이 정도 양의 기름이 추가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이유식을 식품별로 골고루 만들어 먹이고 자체에 기름이 어느 정도 첨가된 경우는 적절하게 줄여서 첨가해도 되고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기름은 언제 첨가할까요? 조리를 다 한 후에 먹기 전에 첨가해서 잘 섞어서 주시면 됩니다. 퓨레를 만든 이유식에 기름을 넣어 섞은 것은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납작하게 데운 것을 먹기 전에 첨가해서 섞어서 먹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리할 때 적당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시는 카놀라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계를 비롯한 전 세계 소아과 전문가와 영양학자와 국가, 기관과 권위 있는 단체들의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저 개인적 의견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로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의학적 지침이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카놀라유는 대표적인 GMO 작물이라서 위험할 수 있다는데 먹여도 될까요? GMO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도 많죠. 이런 고민하는 부모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카놀라유는 100% 기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DNA 성분이나 단백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놀라유에 대해서는 GMO 문제는 고민하지 말라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고민스러우면 유기농, 냉압착, 넌 GMO를 구해서 먹이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식에서 기본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냉압착이 아닌 정제 카놀라유라는 것은 꼭 알아두시고요. 미국의 경우 GMO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는데 카놀라유는 GMO로 키운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GMO로 만든 카놀라유는 안전하다. 이것이 공식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겁니다. 카놀라유는 독성이 있고 원래 엔진 오일용으로 개발돼서 먹기 좀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카놀라유가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요즘 사용하는 카놀라유는요. 예전에 사용하던 독성이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름입니다. 예전에는 독성이 있어도 공업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에르시산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요즘 나오는 카놀라유는 계량된 종자를 이용해서 이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독성이 있던 종자로 생산된 기름은 이제는 식용으로 시판도 하지 않습니다. 카놀라유는 식물성 기름이라 쉽게 산패돼서 썩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식물성 기름이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건 식물성 기름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데 몸에 좋은 이 성분의 기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놀라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데 이런 기름들은 산화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장시간 두거나 여러 번 재사용하게 되면 다른 기름보다 빠르게 산패합니다. 그래서 카놀라유는 장기간 보관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하시면 산패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패되기 전에 사용하면 되니까요. 카놀라유가 불임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닌 이야기죠. 그게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이 카놀라유를 권장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참고로 EU에서는 25년간 카놀라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불임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놀라유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7년 템플대학 치매센터에서 이미 치매에 걸린 쥐에게 엄청난 양의 카놀라유를 1년 동안 먹였을 때 쥐의 기억력 손상이 좀 더 큰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카놀라유가 치매를 일으킨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논문 발표 이후에도 많은 나라의 의학 전문가 단체에서는 카놀라유가 인간에게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카놀라유가 치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 카놀라유 위험성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학계에서는 현재도 카놀라유와 치매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인 정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내과 전문가들은 카놀라유가 몸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는 수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카놀라유를 정제하기 위해서 용매로 핵산을 사용하는데 이건 그 후 정제 과정에서 거의 100%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도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공정이 많은 겁니다. 공정이 많은 것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독성 성분을 제거하고 중금속이나 미세 분량의 농약도 제거하고
곰팡이 독소도 제거하고 산패를 빠르게 하는 성분도 제거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오히려 안전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이 많은 겁니다. 정제 과정이 복잡해도 정제 후 나오는 결과물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고민하시나요? 정제 카놀라유의 문제는 안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정제 과정에서 몸에 좋은 성분들의 일부가 제거되는 것인데 사실 카놀라유에서 제일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나 불포화 지방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영양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유식으로는 냉합착이 아닌 정제 카놀라유가 더 권장되는 겁니다. 카놀라유가 등급이 낮은 기름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카놀라유는 등급이 낮은 기름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카놀라유는 영양적으로 좋기 때문에 영양학자뿐 아니라 의학 전문가들, 내과 전문가들도 건강을 위해서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름입니다. 등급이 낮은 기름이 아니고요. 등급이 좋은 축에 속하는 기름입니다. 카놀라유가 몸에 나쁜 것이 정설이라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 이야기죠. 그거 정설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정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아과나 영양 쪽의 진짜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최고로 권장되는 기름이고요. 내과 쪽에서도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권장되는 기름이고 실제로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 기름입니다. 카놀라유는 몸에 안 좋아서 어른도 먹지 말라고 하는 기름인데요. 사실 요즘에 카놀라유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놀랬던 게 이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의학 전문가들은 카놀라유는 어른들에게도 좋은 오일이라고 올리브유와 함께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오일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이 좋다고 어른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몸에 안 좋다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의학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카놀라유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미국 소아과학회, 영국 국가지침, 독일, 프랑스 등 전문가 단체에서는 카놀라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영상을 많이 올린다고 그 사람들 의견이 전문가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카놀라유가 위험하니까 이제는 권장하지 않는 것이 최신의학 지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고 그게 최신의학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신의학 지침은 카놀라유가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거 누군가 이상한 소리 한 겁니다. 카놀라유를 비용 때문에 권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비용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기 성장 발달의 좋은 성분이 카놀라유에 많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권위 있는 소아과 단체에서 카놀라유를 1번으로 권장하는 겁니다.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는요 이제 의학적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정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의학적 사실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 카놀라유가 영아기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기름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사실이고 식물성 기름이 좋다는 것도 역시 의학적 사실입니다. 코코넛 기름이나 팜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몸에 나쁘다는데 식물성 기름인 카놀라유도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식물성 기름 나쁘다는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식물성 기름이 다 나쁜 거 아니고요. 좀 팜유나 코코넛 오일이 좀 특이한 겁니다. 특이하게도 코코넛 오일이나 팜유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기름이 많은 오일에 속합니다. 이들 기름 빼고는 대부분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꼭 사용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일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만들 때 부모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아기들이 필요한 충분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고 특히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일 수 있다면 기름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할 자신이 없거나 확실하게 잘 모르거나 채소가 많은 이유식을 만들어 먹일 경우는 이유식이나 유아식에 카놀라유를 섞어 먹이는 것이 빨리 성장하고 두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어린아이 시절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확실하게 섭취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판 이유식을 먹이는 경우 채소가 많고 지방 함량이 적은 것을 먹일 경우는 카놀라유를 첨가해서 먹이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카놀라유, 안전하고 영양상 좋은 기름입니다.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시면 됩니다.